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저는 원래는 에피소드라는 이름으로 팟캐스트를 올렸었는데 그 팟캐스트는 어, 제가 봐도 좀 대충 했어요. 자다가 막 일어나서 녹음하기도 하고 하루에 막 두 번, 세 번 녹음하기도 해서 어,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도 좀 고갈되고 그리고 제가 못 듣게 됐거든요. 들으면 또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제도 좀 영화로 딱 좁히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면서 그냥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팟캐스트로 탈바꿈, 원래도 저의 생각을 얘기했지만 더 저의 생각을 얘기하는 팟캐스트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원래 이름이었던 에피소드는 사실 고유명사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냥 너무 많이 쓰는 단어니까. 그래서 제 성인 이를 따서 이 에피소드라는 이름으로 어, 더 자주 더 저의 속 이야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름 대충 지었어요. 제가 장명에는 센스가 없다는 걸 이번에도 여실히 깨달았는데 그냥 이 에피소드 뭐 아니면 이용찬 에피소드 뭐 이러다가 그냥 일본어로 이라는 뜻이 좋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이 에피소드로 이제 녹음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너 원래 원래 대충 녹음하고 막 즉흥으로 녹음한다더니 오늘도 그런 거 아니야? 사실 이번도 즉흥입니다. 뭐 없어요. 근데 왜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녹음을 하냐? 왜냐면 제가 어, 제 팟캐스트를 들으신 분의 그 원래는 그러니까 1화 전에 한 편이 있고 그건 비공식 정규 편성이 되기 전에 한 편이 있고 그리고 음, 첫 편이 영화와 나라는 제목인데 그때도 영화 얘기를 한다 했는데 사실 제가 영화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어, 핑계라면 핑계인데 제가 영화를 뭐 사람들이 시네필이시네요 이러면 저 시네필 아닙니다. 근데 저는 시네필이 맞아요. 시네필 중증 시네필이라서 어쩌면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는 인간보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영화만을 사랑했고 영화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시기를 살았던 사람인데 영화도 정말 많이 봤고 음 그래서 오늘은 저의 영화 이야기에 대한 걸 시작으로 이 에피소드가 좀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영화 보고 와서 나름 그 준비된 걸 녹음하려고 했는데 그 녹음하면서 뭔가 마음속에 이렇게 내가 이 나의 영화에 대한 마음들을 말하고서 이걸 업로드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녹음하고 있습니다. 저의 영화 이야기를 영화 역사로 이 했던 얘기지만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막 얘기해 볼게요. 영화 역사로 거슬러 흘러가 보자면 제 첫 기억에 그 몇 살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 첫 기억에 남았던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첫 기억은 모모노키 히메를 봤을 때였어요. 엄청 그냥 제가 삼촌이라고 부르는 누군가가 그거를 보여줬던 기억이 나고 영화관으로서의 첫 기억은 엄마가 데려갔던 영화관에서 본 해리포터 마법사의 돌이 저 영화관에 대한 첫 기억이고 제가 서울에 와서 처음 본 영화는 또 슈렉이었어요. 서울극장 지금은 없어졌지만 서울극장에서 본 슈렉이었고 저 혼자 영화관에 가서 처음 봤던 영화는 어, 월레스와 그로 및 거대 토끼의 저주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를 보고
제가 영화를 그래도 그냥 좀 좋아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인생에서도 보면은 음, 서울에서 처음 본 영화가 그거였다. 주라기 공원이었다. 주라기 공원을 이사 처음 와서 친구네 집에서 봤어요. 아무튼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영화에 조금 더 빠져들었던 시기는 사실 중학교 때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가 아니고 인생 전반에 겁이 굉장히 많아요. 겁은 지금도 사실 많습니다. 근데 그때는 완전 겁쟁이 이런 상겁쟁이가 없는 진짜 겁쟁이의 왕이었는데요. 그때 학원에서 시험이 끝났다고 소울을 틀어줬는데 너무 무섭지만 친구들 옆에 있어서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보고 집으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버스에서 이제 내려서 친구들 따로 가고 저 혼자 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고 집에 도착해서도 막 미치겠고 잠 막 벌떡 심장 벌떡벌떡 뛰고 그래서 제가 그날 잠을 꼴딱 새었지 뭐예요. 그러고 나서 학교를 가서 학교 생활을 하고 친구들이랑 어제 본 영화 얘기 또 하고 집에 돌아오면 또 잠을 못 자고 그 며칠이 되니까 이 중학생이었던 제가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면 사람이 이렇게 망가집니다. 어느 정도까지 망가졌냐면 내가 소울을 다시 보지 않고는 살 수 없겠구나. 이 무서움을 이겨내지 못하고는 내가 이제 죽어버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소울을 핸드폰에 넣고 낮에 학교 틈틈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10번을 보기 시작했던 무렵부터 한 10번 좀 넘었나? 그때부터 좀 괜찮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30 몇 번 정도 이렇게 30번 정도 봤나? 그 뒤로는 안 셌는데 이제 전혀 무섭지 않고 밥 먹으면서도 막 소울을 보고 이 소울하는 그 내가 극복했다는 그 사실에 빠져서 미친 듯이 이제 공포 영화 뭐 슬래시 무비 고어를 막 닥치는 대로 보기 시작하죠. 그때는 진짜 불나방 같은 거였어요. 뭐 인터넷에 있는 무섭다고 하는 거 막 별의별 거 다 보고 막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때는 학생이니까 제 기억에도 소우가 개봉을 했었는데 그때 못 보는 거였는데 어떻게 해서 소우도 영화관에서 봐서 보고 막 그런 시기를 사실 이때는 영화를 좋아했다기보단 내가 나의 두려움을 극복했다라는 사실과 어 그게 좋았던 거죠. 내가 이제 이 자극을 추구하는 이 어린 나이는 그 자극 충동 조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절이 안 된 채로 그렇게 공포 영화에 절여서 살았고 그러다가 이제 공포 영화가 재미가 없어졌던 시기가 되면서 조금 사그라들었는데 그러고선 음악을 좀 좋아했어요. 음악을 좋아하다가 이제 제가 류이치 사카모토를 좋아하게 돼서 고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초 때부터 이제 류이치 사카모토의 음악을 조금 더 오롯이 듣기 위해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저기 전장의 크리스마스나 이런 그 그런 영화들 류이치 사카모토가 OST를 했던 영화들을 보기 시작하다가 류이치 사카모토 그 영화들이 뭐 이탈리아 감독도 있고 거의 이탈리아 감독이랑 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 주변의 영화를 보면서 막 시네마 천국도 보고 다양한 영화들을 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 류이치 사카모토가 음 그 자기가 존경하는 그 아티스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때 타르코프스키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타르코프스키를 이제 얼마나 대단하길래 내가 정말 이렇게 우러러보는 인물이 우러러보는 사람일까 하고 영화를 봤는데 아주 개떡같이 재미가 없었죠. 일단 영화를 왜 추천한 거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지만 뭐 어린 제가 봐도 이런 영화를 추천한 이 영화를 만든 그 류이치 사카모토와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가 병신일 확률보다 제가 높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어린 나이 때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상한 거다. 그래서 그걸 도전하면서 막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영화를 봤어요. 근데 이게 뭐 제가 소우도 이 극복을 했는데 극복 못하랴. 사실 극복을 못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이런저런 영화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제가 이 왕가의 감독에 빠집니다. 왕가의 감독이 정말 영화를 매혹적으로 만들죠. 쉽게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 고등학생인 저도 그렇게 쉽게 사랑에 빠져서 왕가의 감독이 최고고 왕가의 감독이 따봉이고 그래서 왕가의 감독의 영화를 쭉 보고 그렇게 이제 어 취향이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보면서 뭐 그 당시에 쿠엔틴 타란티노, 마틴 스콜세지, 뭐 스티븐 스필버그 그리고 미셸 공드리도 좋아했고 음 어떻게 보면 뭐 박찬욱 감독도 좋아했습니다. 또 누구 좋아했지? 어 이게 진짜 십수년이 지난 이야기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요 정도? 요 정도 감독들. 아, 그리고 우디 앨런도 좋아했어요. 그런 흔히 말하는 어떤 발산형, 자극적인. 아, 폴 토마스 앤더슨도 그때 좋아했다. 그 감독들 좋아했죠. 류지 사카모토가 말한 그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는 저리 치워두고.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보다 보면서 이 영화들은 어떤 의미일까, 어떤 뜻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영화 감독들의 이야기를 찾아가는데 감독들이 영화보다 말을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말들을 따라가서 보다가 제가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영화를 보게 됩니다. 데이비드 린치 감독님의 처음 본 영화는 그 멀홀랜드 드라이브. 진짜 막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그 영화를 보게 되면서 감독이 했던 어떤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 추상을 표현하려고 했던 그 감독의 그걸 보면서 아, 영화라는 것이 그저 화면 스토리 너머의 어떤 제3의 감각, 그러니까 그걸 넘어가는 감각을 표현하기도 하는구나 하면서 그런 실험적인 영화들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린치 영화를 보고서 제가 바로 실험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영화라고 하면은 뭐 만레이나 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일본에는 마츠모토 토시오도 있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일본과 미국에서 이제 생겨났던 그 실험 영화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실험 영화를 좋아하게 되면서 이제 철남태초나 그런 나름 컬트적인 영화들, 그러니까 컬트 영화들 빠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좋아했던 뭐 폴 토마스 앤더슨이나 왕가위는 조금 대중적인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이고 이제 그 너머에 그 사람들이 조금 그 대중 앞에 나와 있다면 그 너머에서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의 그리고 과거에 만들었던 분들의 영화를 좋아하게 됐죠. 그때 짐 자무시도 좋아하게 됐고 그 짐 자무시가 어떤 만들었던 단편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이 미국 영화 시장을 접하게 되고 그렇게 영화를 쭉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인생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마음이 막 뒤틀려가지고 병이 났는데 제가 좋아했던 영화들은 그거를 더 괴롭게 하면 괴롭게 했지 뭔가 도움을 못 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정말 철저하게 도피로 봤거든요. 그리고 저는 영화 감독들을 정말 친구라고 생각해서 영화 감독들과 영화로 대화를 하는 거죠. 제가 그 감독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지만 그냥 내 삶에서 그거를 내 뜻대로 적용해 나가는 방식이 저는 감독들과 그 대화를 하는 걸 그
스탠리 큐브릭을 빼먹었구나. 스탠리 큐브릭 그때 저의 최애였습니다. 최애. 무튼 그래서 그렇게 소통하는 방식을 생각해서 영화 감독들을 정말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음, 저는 영화를 많이 보고 음악을 많이 듣는 것, 뭐 책을 많이 보는 것, 좋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저는 중학교, 그러니까 영화를 많이 봤던 그 시기, 고등학교, 대학교 시기에 지금까지 남아 있는 친구가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바꾼 거야. 내 친구랑 영화를 바꾼 거야. 그래서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저는 영화를 한 편을 여러 번 막 200번도 본 것도 있고 막 못 봐도 막 10번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음 3, 4천 편은 봤으려나요? 더 보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여러 번 보다 보니까. 근데 그게 한때는 자랑이었거든요. 영화 얘기하면 몇 편 봤는데 막 나는 이만큼 봤는데 너 이거 봤어? 이거 봤어? 이거 알아? 이거 몰라? 모르는 거 모르는 거만 하면서 막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영화 보는 거 사실 대수로운 거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틀어놓고 딴짓 하면서 봤다고 그 보긴 봤으니까 대충 그거에 대해서 너 안 봤는데? 라고 하면은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봤고 반박을 못해. 근데 그걸 제대로 집중해서 봤냐 안 봤냐 그걸 보고 무언가를 얻었냐 안 얻었냐가 중요하지. 그냥 물리적으로 많이 본 것, 그냥 본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사실 저는 친구 진짜 지금까지 계속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은 없는 거죠. 물론 영화들이 저의 친구가 되어줬고 지금도 저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지만 영화가 영화 한 1000편씩 까고 친구 한 명 해서 3000편 다 까고 친구 3명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요즘엔 합니다. 친구가 물론 지금 친구가 있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있지만 오랜 시간을 보낸 친구가 없는 게 조금 스스로 되게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힘들었던 시기에 제가 타르코프스키의 영화를 보게 되면서 인간 레벨업을 하게 됩니다. 그 정말 분노에 가득 찼던 중2병이 그 한참 나중에 온 저에게 타르코프스키라는 인물이 보여준 어떤 삶에 대한 성숙은 어, 너무 아득히 높아서 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저를 너무 스스로 한심하게 느낄 정도로 아득히 높은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그 인물의 영화를 보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스스로 영화를 알게 된 시기를 요 정도 시기로 보거든요. 대학교 2학년이었나? 1학년이었나? 하여튼 이때 정말 영화를 처음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영화란 삶을 구원하는구나. 사람을 구원하는구나. 는 걸 깨달으면서 그런 영화들을 좋아하게 되죠. 뭐 타르코프스키, 뭐 벨라타르, 로베르 브레송, 그리고 고전들로 넘어간 것 같아. 뭐 오자스지로나 어 이마무라 쇼헤이, 또 이름들이 생각이 안 나네. 하면서 그냥 막 고전으로 갔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이제 프레드릭 와이스먼의 다큐멘터리도 막 보게 되고, 원래 한두 편 정도는 봤었는데 더 빠져서 보고 그때 당시에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어떤 작품들도 초기 작업들도 운이 좋게 몇 편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전의 반열에 오르는
영화들. 아, 그때 이제 아바스 키아로스타미나 이란 감독님들 영화 그냥 거의 뭐 이제 지금 좋아했던 취향이 그때 다 만들어졌죠. 독일, 뭐 일본 그런 것들, 영화들. 그래서 지금의 취향이 한 10년 됐다. 그래서 그 시기에 영화를 이제 보게 되면서 그 영화로 저 스스로가 레벨업이 되면서 정말 영화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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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화는 1000편이 될까요? 전 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저는 제가 말한 영화들을 정말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 정말 또렷이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 그 너무 많이 보기도 했지만 그 영화들이 어떤 저에게 너무 지금 뭐 몸에 남은 상처처럼 저의 뇌에 스크래치를 줘서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영화들 덕분에 제가 지금도 그래도 독학으로 영상으로 밥 벌어 먹으면서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곤 해요. 영상을 시작하고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시작해서 그게 일이 돼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도 제가 봤던 영화 덕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저는 음, 영화를 보면서 제가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인간적으로 나은 면이 있다면 그건 영화를 통해서 배운 것이고 못난 면이 있다면 그게 접니다. 나은 것은 영화에게 받았고 못난 면은 그게 몰래 저예요. 저는 영화가 저 사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저를 살아있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생각하는 게 아니야. 실제야. 실제로 그렇고 어 왜냐면 제가 지금 영화를 만들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도 저는 사실 인생에서 죽고 싶다, 죽어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던 게 딱 두 번이 있는데 그 두 번 다 저를 구해준 게 제가 사랑하는 영화들이었어요. 저는 가장 최근에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던 게 8년 됐나? 8년은 아닌가? 7년? 한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6년에서 8년 정도 사이. 근데 그때 정말 그냥 엔터를 딱 누르면 죽는 거였는데 가족도 뭐 친구도 그 어떤 것도 내가 인생에서 좋아했던 것들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세 편이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그 세 편의 영화를 봐야겠다. 그러니까 보고서 죽어야지가 아니라 그 영화를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막 밀려나서 집에서 그 영화를 봤고 영화 세 편 마지막 끝까지 엔딩 크레딧까지 다 보고 나니까 6시, 7시 새벽 그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때 앉아서 있는데 내가 죽으려고 했던 걸 까먹은 거죠. 그 어떤 감정의 폭풍이 몰아치면서 죽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그 영화를 보면서 삶을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어 그러면서 다 잊고 그냥 정신을 차렸을 때 뭐야 살아있네 그러면서 그럼 나 이제 어떻게 살지? 라고 했을 때 그냥 제 앞에 틀어져 있던 그 영화가 보이면서 나는 정말 영화한테 빚을 많이 진 사람이다. 이 빚을 갚으면서 살고 싶다는 마음을 먹으면서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이 영화들이 나에게 의미가 되어준 것처럼 이 의미가 되어준 영화들이
정말 나한테 그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 자체가 내 삶을 이렇게 바꿨다면 나도 영화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고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었어요, 저한테는. 저한테는 영화가 너무너무 높은 것이고, 저는 인간이, 어, 마치 뭐, 할 수 있는 창작의 단계가 있는데, 영화가 저는 굉장히 높은 차원의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때 저는 영화에 대한 막연한 그 두려움도 있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 너무 대단하니까 제가 더 위축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 영화를 하겠다는 꿈을 꾸면서 저는 지금도 스스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게 음, 뭐 그 당시에 와이즈먼이나 다큐멘터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아니스 바르다나 뭐 키아로스타미 같은 경우도 그 영화 찍는 환경이 나오기도 하는데 특히 이란 감독님들이 그 말바흐 아니 모르센 말바흐 제 이름을 잠깐만요. 네, 모흐센 마흐 말바프 감독님의 영화 중에 살람 시네마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도 그런 촬영 환경들을 제가 대- 계속 보면서 영화 환경을 되게 헤비하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라이트하게 가져가고 그리고 저는 영화를 봐도 뭐 편집 감독, 뭐 촬영 감독 이런 것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서 이 분업화돼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 혼자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다는 로마도 그렇고요. 그래서 영화 로마도 직접 찍으셨잖아요. 그래서 음, 내가 편집, 촬영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시대가 좀 바뀌기도 했고 그 시대에 맞춰서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지금 작년까지 혼자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기술,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전적으로나 사실 장비도 이제 다 사서 이대로 영화를 찍는데 무리가 없고 뭐 환경도 완벽하진 않지만 이쯤 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저도 이제 저의 영화를 찍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네요. 참 말도 안 돼요. 인생이 말도 안 돼요. 내가 좋아했던 영화를 제가 해본다고 지금 까불고 있는 것 자체가 꿈 같은 일이죠. 어, 저는 최근에 영화를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왜냐면 저한테 영화는 철저하게 도피였고, 지금도, 지금은 아니지만 최근까지도 영화를 계속 도피처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관성적으로. 근데 저는, 음, 영화가 필요했던 사람이고, 영화 없이 살 수 없었던, 영화 덕분에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이제 드는 생각은 영화 없이 살고 싶어요. 영화가 지금 꽤나 그렇게 되고 영화 없어도 괜찮거든요. 음, 제가 친구가 없었지만 저한테 이제 친구들도 있고 그때는 나라는 게 굉장히 모호했지만 그래도 나름 뚜렷한 나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그리고 어 제가 되고 싶은 목표나 꿈도 있어요. 근데 그 꿈이 영화 감독이 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좋은 인간이 되는 것.
그 길에 영화 감독이 꽤나 괜찮은 같은 경로를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요즘 덜 보게 된 제가 굉장히 좋아요. 이제 영화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드디어. 그래서 어 저는 스스로 시네필이지만 시네필은 저는 이렇게 정의해요.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 삶을 사랑하지 않은 시네필은 있을 수가 없다. 왜냐면 우리가 창작, 예술, 모든 것들이 그 인류애에서 전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 인류애가 어떤 사람의 인류는 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 가족, 어떤 사람은 내 친구들, 어떤 사람은 내 나라, 어떤 사람은 뭐 내 대륙, 아니면 인종,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 인류, 그 넘어가는 사람은 전 생명, 그 모든 걸 또 넘어가는 것,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결국에는 그 범위가 잡을 뿐이지 우리 모두 다 그 사랑 안에 그 애를 갖고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제가 영화만을 좋아했던 저를 벗어나서 영화 너머에는 감독이 있고, 그 감독 너머에는 그 감독의 삶을 보고, 결국에는 내가 이 감독의 영화를 좋아한다는 건 그 사람의 삶까지 가는 것이구나. 사실 저는 그래서 영화의 재료는 삶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만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물리적으로 두려웠던 건 영화 기술, 촬영, 조명, 뭐 시나리오 이런 거였는데, 그런 거는 지금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정말 두려운 건 내가 내 삶을 내 삶이 상하지 않았나? 이 재료로 요리를 해도 되나? 근데 그 상해도, 아니면 뭐 위생이 좋지 않아도 먹을만 한가? 먹을만 하다는 스스로 나름의 합리화를 해버리고 무책임하게 영화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어 저는 제 영화가, 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정말 사람들이 이해 못 해주시는 분들이 많지만 전 돈을 벌고 싶지 않거든요. 돈을 벌겠죠?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근데 이건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일이고 정말 좋아하는 일이에요. 돈을 썼고, 내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들을 부으면 부었지, 이걸로 돌려받는다는 생각은 저한텐 잘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좋아하는 거 팔아서 돈 벌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좋아서, 그러니까 영화를 하면서 이걸 팔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저한테는 그만한 지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시기들에 빠졌던 적들도 있고, 내가 이걸 팔아서, 내 거 팔아서 지금 돈 벌고 있구나. 근데 그때 사실 슬럼프가 왔던 거거든요. 영상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저의 삶에서 이제 영화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영화를 이제는 영화를 보고 영화를 만드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꿈 같은 감사한 일입니다. 음, 영화는 좋은 영화는 저는 어, 나를 사랑하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물론 나도 영화를 사랑해야 되지만 그 영화가 나를 사랑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사랑을 저도 너무나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음, 제 영화도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고 싶은데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제가 그런 사람이 못 되니까 그걸 지향하면서 때로는 그런 척도 하겠죠. 근데 사랑하는 척 하는 게 낫지. 미워하는 것보다. 그리고 진 그거를 진짜 척을 하면 그게 진짜 내가 된다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겠죠. 무튼 네. 저는 그래서 지금은 혼자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영화의 형태가 다큐멘터리라 생각해서 사실 영화 감독들이 후기로 넘어가면 제가 생각하는 정말 멋진 감독님들은 하나같이 다 다큐멘터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꿈을 가지고 어떤 요나스 메카스 감독님의 일상을 담아내는 방식과 그리고 뭐 와이즈먼 감독님의 그런 어떤 덤덤함 그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그리고 타르콥스키의 인류애 그리고 고레다 이로카즈 감독님의 포용 그리고 어떤 브레송 감독님의 곤조를 가지고 저만의 영화를 꿈꾸는 이제 반박할 수 없는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영화 얘기를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누군가 보면 저 새끼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제 해 나가야죠. 이런 팟캐스트 하려고 했던 이유도 영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고 사실 영화 동아리도 이제 하게 되면서 제가 그냥 영화가 다가 아니라 이걸 도구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삶을 나누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두서없이 말해서 이 어떤 진짜 아무 말 정말 제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팟캐스트 중에 아무 말 대잔치인데 그래도 꾸준히 이제 영화에 대한 이야기 또 저의 생각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은 2026년 1월 29일이고요. 목요일 오전 11시 34분입니다. 이제 곧 점심시간인데 식사 맛있게 하시고 건강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